지금 QLD TQQQ를 안 하시면요, 앞으로도 계속 월급으로만 뛰다가 자산이 아니라 시간부터 달아버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잔인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아이 교육비가 오르고 내 체력은 내려가는데 나는 속도를 못 내면요, 결국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버티다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QQQ를 무턱대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TQQQ를 하되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규칙으로 묶어서 사람을 시험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갇힌 도구로 쓰시라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영상에서 말한 논리는 맞습니다. 변동성 큽니다. 경로 의존성 있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TQQQ를 아예 배제하는 순간 많은 분들은 속도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중간에 포기합니다. 포기라는 건 손절이 아니라 인생 계획을 접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나 본주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레버리지를 안 하는 착한 투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해도 안 죽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QLD가 등장합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입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2배와 3배는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물입니다. QLD는 속도를 주면서도 사람이 망가질 확률을 확 줄여줍니다. 그리고 TQQQ는 타이밍을 맞추려는 욕망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니다. QLD로 엔진을 만들고 TQQQ는 부스터로만 씁니다. 부스터는 항상 켜는 게 아니라 켜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끄는 조건도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멘탈 파괴 장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TQQQ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요, 손실이 아니라 손실이 만들게 되는 행동 때문입니다. 원칙을 깨게 만드는 행동. 그 순간부터 투자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불안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인생에서 한 번은 속도를 내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대출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비용이 커지고 그때 본주로만 가면 느린 성장은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느린 성장은 꾸준해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조급함은 리스크를 부릅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속도는 멘탈을 지켜줍니다. 단 적당해야 합니다. 적당함을 만드는 방법,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규칙으로 사람을 이기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첫째, 비중부터 고정하셔야 합니다. TQQQ는 당신의 포트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중심은 QLD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보수적으로 가실 분은 QQQ나 S&P 500 계열을 기본으로 깔고 QLD는 보조, TQQQ는 아주 소량. 중간 성향은 QLD를 중심으로 올리고 TQQQ는 규칙 트리거에서만. 공격 성향은 QLD를 코어로 두고 TQQQ는 기회 구간에만 늘렸다 줄였다. 중요한 건 공통으로 하나입니다. TQQQ는 최대 한 자릿수에서 많아도 10%대 초반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1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전투병이 되기 쉽습니다. 둘째, 현금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손이 떨릴 때 원칙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하락장에서 사람은 무조건 팔게 됩니다. 하락장에서 팔고 나면 다시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아니라 체감 수익이 망가지는 겁니다. 현금은 단순합니다. 내가 공포에 팔지 않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셋째, 타점을 줄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점은 신의 한 수를 찾는 행위입니다. 그건 본능이고 본능은 늘 틀립니다. 대신에 기준 하나만 두시면 됩니다. 지수 본주 기준으로 움직이십시오. 예를 들어 QQQ의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 같은 단순한 기준. 기준이 단순할수록 지킬 확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런 구조입니다. 평소에는 QLD를 적립식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TQQQ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추가합니다. 조건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QQQ가 단기선 아래로 내려와서 과열이 식는 구간 또는 조정이 명확한 구간, 그때만 TQQQ를 켭니다. 그리고 다시 분위기가 과열로 치우치거나 전고점 근처에서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TQQQ는 일부를 줄입니다. 줄이고 난 뒤에는 그 돈을 다시 QLD나 현금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TQQQ가 당신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TQQQ를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넷째, 매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만 규칙을 세우고 매도는 감정으로 합니다. 그럼 결국 수익이 나도 못 지키고 손실이 나면 더 못 지킵니다. 매도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도 됩니다. 정고점 부근에서 일부 매도 또는 급등 이후의 일부 매도, 그리고 그 일부 매도분은 절반은 QLD로 이관, 절반은 현금으로 보관.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조정이 오면 나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된 손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횡보장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TQQQ의 약점은 횡보와 출렁임입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면 눈에 잘 안 보이게 체력이 닳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TQQQ를 오래 들고 가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횡보가 길어질수록 TQQQ 비중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QLD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 둘째, 리밸런싱을 정해진 주기로만 합니다. 매일 움직이면요, 그때부터는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가 됩니다. 주기는 월 단위나 분기 단위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본인의 성향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은 단타 심리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TQQQ는 그 모순을 바로 들춰냅니다. 그러니까 TQQQ를 하려면 먼저 본인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TQQQ는 결국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칼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방에 칼이 없으면 밥을 못 합니다. 문제는 칼이 아니라 잡는 방식입니다. QLD와 TQQQ를 같이 쓰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속도와 완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입니다. QLD는 완주를 돕고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속도를 더해줍니다. 이 둘을 섞으면 영상에서 말한 단점들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QQQ를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수익을 3배로 만들려고 들어가서 공포도 3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3배로 들어가면 본능도 3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QLD로 몸을 만드셔야 합니다. QLD로 한 번의 조정, 한 번의 급락, 한 번의 반등을 겪어보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 TQQQ는 그 다음 단계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요, TQQQ는 당신에게 너무 빠릅니다. 이제 현실적인 운영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예시일 뿐이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참고하실 가치가 큽니다. 예시 하나, 완주형 가속 구조. 기본은 지수 본조와 QLD를 적립식으로 갑니다. TQQQ는 시장이 조정으로 내려와서 모두가 겁을 먹는 구간에서만 소량 추가합니다. 추가한 TQQQ는 분위기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일부를 줄입니다. 줄인 돈은 QLD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깁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TQQQ를 오래 들고 가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상승 초반의 속도는 충분히 얻는다는 겁니다. 예시 둘, 리밸런싱 가속 구조. 비중 목표를 정해두고 일정 기간마다만 맞춥니다. 예를 들어 QLD가 너무 올라가면 일부를 팔아 현금과 TQQQ 기회 자금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조정이 오면 현금으로 QLD를 다시 채웁니다. TQQQ는 오직 조정 구간에서만 비중이 늘어나게 설계합니다. 이러면 TQQQ가 언제나 고점에 커지는 구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시 셋, 심리보호 구조. 현금 창고를 반드시 유지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하락장에서 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실패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사람은요, 논리로 투자하고 감정으로 매도합니다. 현금은 그 감정을 중화시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의 공포입니다. 하락장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상승장에서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탐욕을 만들고 탐욕은 레버리지를 늘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TQQQ 비중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때는 기계적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좋을 때 줄이는 사람이 나쁠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늘 반대로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TQQQ를 장기 적립식으로 그냥 들고 가면 안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멘탈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중간에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QLD를 코어로 두고 TQQQ는 조건부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기라는 말은 기간이 아니라 행동이 장기여야 합니다. 행동이 장기를 못하시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는 나빠집니다. 둘째, QLD만 해도 되지 않나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QLD만으로도 충분히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빡빡하거나 시간 압박이 큰 분들은 기회 구간에서 TQQQ 부스터가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상시가 아니라 기회 구간입니다. 셋째,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현금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중 상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주기가 필요합니다.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구조로 통과해야 합니다. 견딜 수 있어야 회복도 내 것이 됩니다. 넷째, 횡보장이 길어지면요. TQQQ를 오래 들고 있으면 체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TQQQ를 줄이고 QLD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늘리면 안 됩니다. 횡보장에서 가장 흔한 파산 시나리오는 잦은 매매로 수수료와 실수를 누적시키는 겁니다. 다섯째,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더 늦어집니다. 다만 시작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TQQQ를 크게 잡지 마시고 QLD로 구조를 먼저 잡으십시오. 그리고 현금 창고를 확보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건이 맞을 때만 TQQQ를 작게 써보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면 늦었다는 생각보다 앞으로의 규칙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TQQQ를 하지 않는 이유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만 끝내면 속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속도를 포기하면 결국 시간이 당신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QLD로 중심을 만들고 TQQQ는 규칙으로 묶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끊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길들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TQQQ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폭락이 와도 급등이 와도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 QLD가 있고 그 구조 안에 TQQQ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TQQQ는 내 성향을 시험하게 두지 않는다.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규칙으로만 쓴다. 이 원칙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